안녕하세요. SG경제연구소의 김사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 수립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공개해드리고 있는 선도 세력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활용을 하면서 호평을 해주고 계시죠. 이 비하인드 스토리는 극히 한정된 소수만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증권가에서 놔두는 찌라시 수준의 정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보의 질이 높은 편입니다. 따라서 목표가 설정을 비롯해서 선도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내용을 이 영상에서 공개적으로 노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문자를 주시는 분들에게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죠. 비하인드 스토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번호 보이죠? 010-7608-1346으로 보유한 종목명을 문자로 주시면 비하인드 스토리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장의 중심 종목들, 특히 세력들이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는 급등락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비하인드 스토리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들 활용을 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스마트 트레이더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스 현재 홈페이지 화면이 나오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레이더 시스템스의 모든 면에 열정이 되어 있는 그 레이더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도 일단 소개를 하고 있죠.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이 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다. 뭐 이거는 회사 명에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자율주행과 관련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 이제 그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진전이 되면 될수록 또 동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일단 그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동사의 경우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지난 그 상장 당시에 일단 그 8월 달에 상장 당시에 공모가가 이 종목이 8,000원이었습니다. 8,000원이었는데 첫날 1030원에서 저점을 찍었죠. 8,000원이었는데 10,000원대에서 저점을 찍고 이후로 가파르게 상승을 해서 9월 1일에 30,00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000원 공모가에서 상장 당일에 10,000원을 저점을 해서 30,000원까지 2배 정도 가량의 상승을 했죠. 2배 정도가 상승을 한 이후에 200% 상승한 이후로 내리막길이 계속돼서 거의 원위치까지 도달한 상태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시장이 좋지 않은 탓도 있고 급등 이후에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들이 높아지면서 다이렉트로 이렇게 급등 후에 급락 파동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거의 일단 초기 국면까지 도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방 경직성들이 확보가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언급을 해드렸다시피 동사의 그 주력 사업은 일단 그 자율주행 차량용 레이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도 4D 이미지 레이더는 가로, 세로 높이, 속도 측정이 모두 가능해서 차후에 그 자율형 자동차 레이더 개발에 가장 적격한 제품으로 인정을 받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 그 자율주행차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경우에 일단 동사의 경우도 관심을 또다시 한번 받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연말에 그 현대차에서 80km 이내에 일단 자율주행차 레벨 3의 자율주행차를 본격적으로 내놓기로 했던 바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와 관련해서도 주목이 한번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매출이 아직까지는 유의미하게 큰 변화를 보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뭐 3, 40억대에 머무르고 있고 적자가 계속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올해 예상치로는 이제 매출이 좀 더 증가하는 가운데 한 70억대로 증가하는 가운데 손실을 좀 줄이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겠는가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장이 보다 좀 더 규모가 확대가 되면 될수록 동사의 경우 매출의 증가와 함께 실적에 대한 모멘텀들도 흑자 전환의 기반을 구축을 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수급 측면에서 또 보게 되면 그동안에 그 기관들이 아주 대규모로 상장기부터 팔아치고 왔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매도에 대한 압력들이 좀 둔화가 되고 있죠. 기관들도 소폭씩 매수 매도가 교체가
되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초기 상태에서 고점에서 이렇게 기관들이 대거 매도를 했던 부분과는 달리 이제는 어느 정도 균형을 좀 이루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은 이제 한 10%대, 11% 정도 현재 상승하면서 13,700원 정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수가 그동안 이제 낙폭이 컸던 데 따라서 부분적으로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일단 시장 전체적으로 완전히 바닥을 짚고서 터닝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죠. 중간 그 하락 과정에서 중간에 낙폭이 컸기 때문에 일단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재 그 산적해 있는 문제들 금리라든가 또 유가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조짐을 보여준다거나 새로운 또 모멘텀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 더 어려운 국면이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죠. 따라서 동사의 경우에도 일단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 완전히 바닥을 찍었다라고 단정을 하기보다는 지난 저점 수준에서 저점 이상에서 10,000원대 이상에서 바닥이 확인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그동안 하락 과정에서 계속해서 보면 5일선이 저항선으로 작용을 해왔죠. 이렇게 5일 동평균선이 종가상으로 거의 대부분 저항선으로 장중에는 돌파가 이루어졌지만 5일선이 계속해서 장선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동사에게는 5일선의 안착이 필요해 보인다. 라는 점이 있죠. 5일선이 안착과 함께 거래량이 회복이 필요해 보이는데 오늘 현재 거래량이 500만 주대로 500만 주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거래량이 500만 주대 이상은 계속해서 수반이 되면서 최소한 5일선의 안착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안착, 5인척의 돌파 이후에 안착이 필요해 보인다. 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두 가지 조건들을 충족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만은 21일 이동평균선 하락을 하고 있죠. 따라서 상단의 매물대가 만만치 않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조건들을 충족을 할 경우는 기본적으로 일단 17,000원에서 많게는 20,000원대까지 반등을 기다려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매물축을 소환하기 위해서 앞에서 언급을 했던 대로 최소한 500만 주대 이상씩의 거래량이 계속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만약에 5일선에 안착을 했는데 거래량이 100만 주, 200만 주밖에 되지 않는다면은 일단 뭐 15,000원대 전후까지 오르다가 다시 한번 또 주춤거리면서 바닥을 재차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두 가지 조건들 활발한 거래량의 수반과 함께 최소 거래량입니다. 최소 거래량이 500만 주 이상씩 이렇게 수반이 되느냐 또 이런 그 매물소와 함께 일단 매물대를 돌파하느냐 여부들을 잘 체크하면서 목표치를 조절해 주셔야 되겠죠.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못한다면은 일시적인 반등 후에 다시 한번 진바닥을 확인하는 과정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포인트 가장 먼저 중요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하락세로 돌아선 과정에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이 5일선 안착에 대한 여부를 점검을 하면서 대응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고 하겠죠.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 시청자들께서 4분기에 큰 수익을 올려볼 수 있는 종목도 준비를 해왔는데요. 오늘 소개를 해드릴 종목의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서 앞으로 수혜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도 시장에서 큰 수혜를 입으면서 내년도 실적이 아주 대폭적으로 호전되는 퀀텀 점프가 예상이 되는 종목인데요. 이런 종목들 세력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거래량 흔적을 봤을 때도 일단 세력들의 매집에 대한 흔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분기에 이제 4분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올해 그 4분기 시장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는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매수해야 될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하겠는데요. 우선 재무구조라든가 수익성이 비교적 상당히 우수한 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종목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업체인데 바이오 장비업체로도 다각화를 했었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2차 전지라든가 로봇 쪽으로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서의 일단 성장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주목이 되고 있죠. 일단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한번 체크를 해보겠는데요. 현재 유보율은 2000%대 육박을 하죠. 그리고 반면에 부채비율이 20%에 불과합니다. 실질적으로 무차입 경영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재무구조가 상당히 우수한 그런 기업이기도 하죠. 일단 매출액을 보면은 지난해는 1,400억 대로 일단 그 2021년에 비해서 크게 드러나면서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죠. 375억 정도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자본금 규모가 60억 정도에 불과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이렇게 흑자로 전환되면서 한번 또 슈팅이 나와주기도 했었죠. 다만 올해는 상반기에 매출이 상당히 좀 줄어들면서
일단 이 규모도 크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매출과 이익의 둔화는 일시적인 성장통에 그칠 것이고 올해 그 4분기 정도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과 이익이 크게 늘어나는 퀀텀 점프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그 사업 작화를 진행하는 상태에서 2차 전지 쪽의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것은 무엇보다도 이제 주력 사업 그동안의 기존의 사업들을 보면 상반기 기존의 매출 비중을 보면 디스플레이 장비가 한 37% 정도 또 반도체 장비가 한 22% 바이오 진단 키트 장비가 한 30% 정도 그리고 레이저 장비가 7%, 2차 전지 장비가 한 4% 정도로 구성이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런 그 기존의 주력 사업, 그러니까 진단 키트 장비도 수요가 좀 둔화가 됐고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진단 키트 장비가 수요가 둔화됐고 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장비가 수요가 둔화되면서 상반기 실적 둔화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반도체판이 저점을 확인하고 점차 회복 추세로 전환을 시도해 나가는 상태에 있고 또 2차 전지 분야 그동안 투자를 계속해 왔습니다만 여기에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도 실적이 아주 대폭적으로 호전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장비 제조 라인에 공급할 AGV 물류 로봇도 공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 로봇 분야도 역시나 동사의 성장의 한 축으로 또 작용을 하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죠. 2차 전지 섹터의 성장을 계속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동사의 경우 2021년도에 이스라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전기차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 업체에 투자한 바도 있었고 지난해는 국내 2차 전지 업체의 지분 51%를 취득을 하면서 본격적인 사업 다각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죠. 특히 올해는 테슬라라든가 BMW, 포드, GM 등 세계 유수의 자동차 제조업체 배터리를 공급을 하고 있는 미국의 2차 전지 제조업체의 지분 20%를 취득을 했는데요. 일단 동사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 동사의 투자 자회사가 투자한 지분까지 포함하면 30%를 넘어서 이 업체 2대 주주로 이제 등극을 했다. 그런데 이제 이 2대 주주가 인도에서의 사업을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이와 맞물리면서 동사도 역시 수혜를 톡톡히 누릴 수 있는 종목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인도 시장, 중국의 대안으로 부각이 되면서 글로벌 업체들의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 있죠. 인도의 현재 전기차 판매는 전체 차량의 1.3% 정도에 불과하지만 전기차 생산이라든가 구매에 대한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제공을 하면서 전기차 채택을 장려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글로벌 배터리 제조업체들도 인도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0%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그 분석치와 맞물리면서 일단 그 동사도 역시 인도 시장에서의 그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폭발적인 수주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인도 시장에서 기본적으로 1조 원대 조 단위의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맞물리면서 내년도 실적은 아주 대폭적으로 호전되겠다. 실적이 이제 내년 호전되면 주가는 이런 것들에 비해서 미리 선 반영을 하게 되죠. 따라서 기술적으로도 역사적 바닥을 확인하고 세력의 매집 흔적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차트를 보게 되면 지난 2015년도에 한번 시세가 화려하게 분출이 됐던 바가 있죠. 당시에 2,300원 되었던 주가가 이후로 일단 그 2017년에 최고점 28,000원까지 결국에 13배 이상의 상승세를 이끌어내는 아주 대폭등세가 진행이 됐죠. 이렇게 한 번씩 시세가 분출하는 종목들은 한동안 쉬었다가 다시 한 번 또 시세를 내주는 경우가 많은데 매집 과정이 바닥에서 거쳐진 후에 폭등이 진행이 됐죠.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5,000원대, 2,000원대 이후 들어서 5,000원대는 계속해서 강력한 지선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고비 때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죠. 5,000원대 지선 확보를 하면서 현재 모습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차트를 기본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종목은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오실 겁니다. 현재 바닥에서 계속해서 물량들을 세팅을 해나가는 과정들이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한번 이런 식으로 다시 튀어주는 경우가 나올 텐데 이게 본격적인 급등의 시그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제 막바지 일단 눌림목을 주는 과정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시장이 다소 좀 둔한 상태에서도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도 이 종목 같은 상당히 선박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일단 그 세력들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겠는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반드시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특히나 이 종목의 장점이 매물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상승을 할 때마다 상승 시 매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제 슈팅을 하게 되면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이번에 반드시 매수에 나서야 될 종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비중은 얼마를 가져가느냐. 기본적으로 최소한 40~50% 비중은 실어둬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그 포트 관리를 한다 해서 리스크 관리를 한다 해서 종목별로 5%, 10% 비중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다 보면 종목들이 계좌에 7, 8개 또는 뭐 10개 이상씩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이래가지고는 리스크 관리도 어려울 뿐더러 돈이 되도록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 그리고 또 확실한 명분을 갖추고 있는 종목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건 세력들이 움직임이 활발한 종목 이런 종목들로 두세 종목 정도 압축을 해서 매매하는 것들이 아주 효율적이다. 따라서 종목이 너무 많은 분들 최소한 기본적으로 6, 7 종목이 넘어가는 분들은 일단 종목 압축부터 진행을 하면서 이런 종목을 교체 매매를 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이 종목 역시 확실한 명분을 갖추고 있다. 퀀텀 점프가 확실시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분이 충분하고 바닥을 확인한 이후에 그래프상에서도 차트상에서도 매집이라는 흔적들이 포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비중 50%는 갖춰주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매수 가격은 현재 가격대부터 매수를 해야 되겠다. 9,000원 정도가 되는데 현재 가격대부터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최근 시장 흐름이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좀 밴드폭을 넓게 잡아드리겠는데 7,000원대. 사실상 7,000원대는 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이지만 일단 분할로 매수를 꾸준하게 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인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평균 매수 가격 아마 8,000원 정도가 바닥이 되지 않겠는가 보여지는데 일단 이번에 9,000원 현재 가격대부터 조정을 받을 때마다 꾸준하게 사 모아가는 걸로 해 나가시면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그럼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느냐? 목표 가격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 매물층이 없다고 했었죠. 현재 보면 이게 돌파하면 매물층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이 매물들을 소환한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자꾸 흔들어대면서 물량들을 뺏어가는 것이죠. 이 물량들은 결국에는 여기서 소화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결국에 한 번쯤 슈팅이 나오면 2만 원대는 가볍게 올라가지 않겠느냐. 따라서 22,000원대에서 중고점 수준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종목들 50% 비중으로 투자를 해서 기본적으로 더블 이상의 수익을 내게 되면 계좌가 앞자리 숫자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좀 더 자세히 아시고 싶으신 분은 상단에 번호 나가죠. 010-7608-1346으로 수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겠고 또 마찬가지로 비하인드 스토리는 종목명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SG경제연구소 보도를 잘 맞추면서 좋은 결과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